것만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하실 수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책의 이그샘플을 갖고 이걸 하려고 합니다. 뭘 하려고 하냐면 하나의 모평균에 대한 추정과 검증을 하고요. 두 개의 모평균에 대한 추정과 검증을 하고요. 모 비율에 대한 검증을 하고요. 모 분산에 대한 검증을 하고요. 검증력과 표본 크기를 정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의 모평균에 대한 이그샘플을 뭐를 쓸 거냐면요. 9-69라고 했는데 9-69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9-69 9-69는 몇 개 있죠? Exercise 6-33이 describe the testing group for from overall distance standard. 좀 6-33에 골프공을 이제 하는 실험이 있다고 합니다. 6-33 다시 한번 가볼게요. 6-33 문제. 여러분들하고 숙제가 나온 문제들인지 모르겠네요. 6-33 문제를 가봤습니다. 6-33 문제를 가봤더니 The United States Golf Association test golf ball to ensure that they conform the rules of golf. 골프 룰에 맞는지에 대해서 테스팅을 하는데 all are tested for weight, diameter, roundness, and overall distance. distance까지 다 검사를 한답니다. The overall distance test is conducted by hitting balls by the driver, swing by mechanical device nicknamed Iron Brown after the legendary great Brian Nelson, whose swing the machine is set to emulate. 뭐 모르겠는데 브라이언 넬슨이라는 사람이 참 스윙폼이 멋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놈을 가지고 이제 오버롤 디스턴스를 이제 하는데 머신인 브라이언이라는 걸 한다고 합니다. Following are 100 distances achieved by a particular brand of ball in the overall distance test. 다음에 나온 데이터는 어떤 브랜드 볼인데 100개를 이제 그 디스턴스를 측정했다고 합니다. Construct 뭐 여러 가지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100개의 볼을 쳤어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를 보면 100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 100개의 데이터를 제가 어디다 놔뒀냐면 여러분들한테 드린 데이터 중에서 제가 실습 2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올라가 있을 거예요. 실습 2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이걸 열면 데이터가 열릴 거예요. 열린 거 보면 이제 데이터를 많이 넣어놨어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데이터가 뭐죠? 디스턴스라고 하는 데이터가 쭉 불러놨네요. 제가 있는 데이터를 지금 제가 집어넣어 놓은 상태예요. 여러분들 데이터를 있을 테니까 이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뭘 하겠다는 거죠?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100개의 데이터를 갖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걸 수정하려고 합니다. 먼저 히스토그램, 줄기입 그래프, 박스 플랫을 작성하셔야만 한다고 하네요. 뭐 어렵지 않죠. 우리가 기술 통계량은 뭘 들어가면 되죠? 잡으면 기술 통계량이 나올 테고 히스토그램, 박스 플랫 이런 거 그리면 되겠죠? 그냥 할게요.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으니까. 기초 통계 들어가 일단 데이터가 있으면 기초 통계 표시로 들어가서 디스턴스를 내가 잡고 내가 필요한 통계량이 뭔지를 쫙 정리해서 나는 결집계수 필요 없죠. 비결집계수 필요 없죠. 다 있으니까 제대해서 오케이 연동 뭐 좋고 뭐 중위값 뭐 우리가 외도 첨도 집어넣어 볼까요? 뭐 이 정도 했다. 해서 확인 누르면 다 나오죠. 디스턴스라는 게 100개고 평균이 얼마고 평균의 표준 오차가 얼마고 표준 편차가 얼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해. 그리고 최소값이 얼마고 제일 작은 값이 얼마고 최대값은 얼마고 중위값은 얼마고 그 1사분위 값하고 3사분위 값은 얼마나. 그리고 참도와 외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가 찌그러져 있냐 아니면 이렇게 너무 높이 쳐졌냐 이런 걸 설명하는 거죠. 이게 그런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평균은 다 우리가 알죠. 표준 편차도 압니다. 근데 옛날에는 표준 오차란 말만 썼어요. 근데 이 말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평균의 표준 오차죠. 평균의 표준 편차를 우리가 이걸 스탠다드 에러라고 그래요. 이건 어떻게 표현된다 그랬죠? 요거를 루트 n으로 나눈 거죠. 요거를 루트 n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거를 10으로 나눈 거예요. 루트 n이 100이니까 2이 된 거죠. 우리가 기술통계랑 다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물건이죠. 그림을 그려요. 히스토그램 그러면 뭐 이걸 그려도 되고 이걸 그려도 되고 그림이 이제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붙인 거니까 이걸 그리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려보면 뭐가 나오죠?
짠! 예, 아이고, 그림이 이제, 예, 좀 아래로 내려야지 보이겠네요. 예, 이렇게 뭐가 됩니까? 히스토그램들이 만들어지고요. 당연히 그림을 그릴 때 내가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 뭐 상관없고, 이게 있을 텐데, 그지? 제가 뭘 보려고 그랬냐면, 이걸, 그, 레이블은 상관없고, 에이, 왜냐면 빈 간격을 정해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빈 간격 정해주는 거. 여기서 또 뭘 그릴 수 있어요? 그림? 제가 여기선 그 줄기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으니까, 줄기 그림에 얘를 집어넣고, 어, 증부는 우로 하고,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죠? 예, 나타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V 분할해 보면 요건 줄기 그래프고 요건 먼저 히스토그램으로 그리고 있고요. 저는 사실 뭘 제일 좋아하냐면 박스 플러스 되게 좋아합니다. 예, 상자 그림을 상당히 좋아하죠. 예, 상자 그림을 만약 내가 얘를 집어넣어서 선택하고 그리면 예, 상자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 상자 그림 박스 플러스 그림을 나왔네. 잘못 상자가 왜 안 나오냐. 디스턴스 구간 그림이구나. 박스 플러스이 아니라 구간 그림이라고 되어 있구나. 상자 그림이 여기 위에 있는 거네요. 예.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를 잡았고 얘를 선택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림이 나오죠. 상자 그림입니다. 익스트림 포인트가 없는 상태로 있죠. 요거하고 제가 히스토그램을 비교해보면 얘를 주고 얘는 상자 그림이고 얘는 히스토그램이죠. 요걸 보면 요거 그림이 보일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왜냐면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쳤죠? 여기가 약간 꼭 그렇지 않은데 뭐 거의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네요. 일단 그림은 그렇게 그렸고요. 이건 제가 뭐 지난 시간에 다 배운 거고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게 아니고 뭘 하고 싶죠? 예, 모평균에 대한 추정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69에 보면 얘에 대해서 추정을 하고 싶은데 먼저 뭐부터 하고 싶으냐면 얘에 대한 신뢰 구간을 만들고 싶어요. 신뢰 구간을 만들고 싶으면 그리고 내가 모분선을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싶어요. 모분선을 알고 싶고 표준 편차를 10이라고 가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지수통계학을 보면 원래 10은 아니었죠. 표준 편차가 10이었죠. 근데 10이라고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놈에 대한 뭐죠? 이건 점추정값이죠. 점추정에 대한 구간 추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기체 통계로 들어간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1표면 무슨 검정이죠? 아니면 지검정으로 들어가겠죠. 1표면 지검정으로 들어가겠죠. 1표면 지검정으로 들어가면요. 여기 보면 하나 이상의 표본이 하나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요약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 데이터를 평균값을 갖고 있고 표준 편차를 갖고 있고 이런 식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데이터가 쭉 있는 건지에 따라 다르죠.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평균값하고 표준 편차 구해놓은 놈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놈은 이제 우리가 많이 쓰지는 않고요. 그냥 데이터를 모았을 경우에는 값이 쭉 누워 있으니까 하나 이상의 표본이 하나씩 있다는 요 놈으로 우리가 이걸 잡겠습니다. 이놈을 놓고 그냥 잡으면 되는 거고요. 알려준 표준 문자가 내가 10이라고 가정을 했다고 했으니까 10이라고 가정했고요. 가설 검증은 지금 수행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옵션을 들어가 보면 신뢰 수준이 있어요. 난 95% 오케이. 양쪽으로 오케이. 그냥 눌러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지워버리자. 예, 그럼 뭐가 됩니까? 구간이 나와요. 즉, 내가 원하는 것의 평균값은 뭐고 표준 표자는 뭐는데 내가 평균에 대한 표준 오차를 뭐로 갖고 있다? 1로 가되면 1이에요. 내가 표준 편차를 10으로 넣었으니까 안다고 가정했으니까 G 디스트리뷰션을 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는 뭐가 나오냐? 컴퓨터에서 인터벌이 구해졌다는 게 구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지분의 약별 루트 m분의 시고 이걸 하는데 그걸 다 계산한 형태로 그냥 답을 덜렁 보여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거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집어넣고 나면 뭐가 된다? 여기에
컴피턴스 인터벌이 구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알려진 표준편차다 이렇게 쓰여 있는 옛날에는 이게 잘 안 쓰여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16버전을 하면서 좀 뭐랄까 어, 어, 그거하게 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형태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설 검정을 이제 우리가 실시하려고 합니다. 가설 검정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책의 숫자가 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보면 270보다 컸으면 좋겠다는 얘기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270보다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예, 내가 여기서 이제 가설 검정을 하려고 한다면 기초 통계에 들어가서 뭐가 됩니까? 예, 이제 검정을 하는데 여기서 내가 가설 검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가설 검정을 하겠다는 건데 책에는 270으로 돼 있어요. 270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Can you support a claim that mean distance achieved by this particular golf hole exceed 270 meters? Use alpha equal 0.05 and find t-value 이렇게 돼 있네요. 알파가 0.05이고 그 값이 270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서 뭘 클레임을 했냐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죠? 민이 270보다 크냐를 물어봤죠. 크냐를 물어봤으면 내가 양쪽 가설이 맞습니까? 단측 가설이 맞습니까? 평균이 가설보다 크다는 거로 하면 단측 가설을 해야 되겠죠. 다른 가설이 되게 됩니다. 요거를 변경시킨 상태에서 내가 누르게 되겠죠. 그러면 p-value 값입니다. p-value 값이 나오는데 마이너스가 아니고 옵션에서 좋습니다. 평균이 가설 검정보다 가설 평균,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U가 뭐죠? 270보다 크냐는 걸 가설 검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요거죠. 예, 요걸 가설 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뭐가죠? 우리 값은 뭐가 되죠? 231이니까 얘보다 훨씬 작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잘못 넣은 것 같아요. 이게 230 아닐까 싶어요. 230. 230인데 우리 공이 좀 더 잘 나가요. 이런 걸 테스트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에러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230으로 고쳐봤어요. 고쳐보면 값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렇게 구해봤을 때 무슨 말이 값이 나오냐면 옛날에는 이 가설이 잘 안 쓰여 있을 때가 많았어요. 제가 제일 싫었던 게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안 쓰여 있었어요. 근데 미니탭이 이걸 좀 많이 보강을 한 것 같아요. 가설을 명확하게 해줬고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지휘값, 그죠? 검정 통계량이 얼마고 그 검정 통계량에 따른 뭐죠? p-value가 얼마나 는 걸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그 뭐죠? 원 그거에 대한 그게 됩니다. 사안이 되죠. 이걸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아까 거랑 같이 볼게요. 이거는 이게 두 개에 대한 거였죠. 얘하고 얘를 비교보면 사실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컨피던스 인터벌이 바뀌었죠. 바뀌었죠? 95%인데 얘는 원 사이드고 얘는 투 사이드죠. 투 사이드는 뭐죠? 2분의 알파를 쓰고 원 사이드는 알파를 쓴다 그랬죠. 알파를 쓰면 이거는 뭐죠? 95%를 잡는 거고 얘는 뭐죠? 97.5%를 잡으니까 얘가 더 어떻게 되죠? 더 넓어져요. 얘가 더 넓게까지. 양측 검정할 때 이게 더 넓어지고요. 양측 검정은 좀 좁아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차이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여러분들 아직 가능하시면 지금 입력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다 미니탭 수행 가능하죠? 네? 인형으로 되어 있구나. 예, 여러분들 다 제가 하는 거에 따라서 같이 좀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한 걸 갖고 같이 좀 봐가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좀 문제를 잘못 내신 것 같아요. 잘못 내신 것 같아서 제가 이 뭐죠? 230으로 변경을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검증을 한번 해볼까요? 양측 검증도 어떻게 되나? 양측 검증을 해보면 그렇죠. 통계 분석을 들어가서 아까 지금 데이터 검정이죠. 여기서
옵션에 들어가서 내가 얘를 양측 검정을 한다면 값이 조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예. 양측 검정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요 값이 변해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운동통계한 값은 뭐죠? 같죠. 다만 p-value가 달라지는데 p-value가 지금 너무 작아서 똑같이 나온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밑에가 안 쓰여서 그렇지만 p-value 값을 구해보면 여기 2배를 하기 때문에 값이 달라집니다. p-value 값 달라진 걸 한번 보여줄 때 나중에 보죠. 역시 내가 또 시간이 같이 지나가니까 지금 제가 가능하면 오늘 검정료까지 다 끝내려고 하니까요.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으려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모분사를 안다고 말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모분사를 모른다고 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분선을 모른다고 했을 때는 내가 뭘 했죠? 1표면 T검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똑같은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모를 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 기초통계 요원에서 다 할 수 있어요. 1표면 T 검정에 들어가서 뭐죠? 내가 디스턴스에다가 얘를 집어넣고 가설 검정을 실시하는데 가설에 대한 평균을 내가 아까 230으로 할게요. 예, 왜냐면 270이라는 게 좀 말이 안 되니까. 그리고 얘를 가설이 평균이 가설 평균보다 크다는 놈으로 내가 가설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T 검정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예, 그러면 뭐가 되죠? T 값이 3.51 요것도 이제 값이 다 달라지는데 아직 너무 작아서 0으로 나왔습니다. 0으로 나왔고요. 네, 하한 값을 원 디스턴스로 구한 걸 다시 한번 보죠. 그러면 치우고 예. 어때요? 값이 조금 변경됐죠. 변경된 이유는 사실은 원래 표준 편차를 똑같이 집어넣으면 원래 G 디스트리뷰션이 더 좁아야 돼요. 그러니까 T 디스트리뷰션이 더 넓어야 돼요. 근데 여긴 거꾸로 나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표준 편차가 10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이 12.0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평균의 편차가 들어가면 얘보다 더 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틀려서 제가 지금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이해 못하면 제가 퀴즈 문제 내면 못 풀죠.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원래는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신뢰 구간은 이 안에서 다 이 안에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책에 보면 정기성 검토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기성 검토를 어떻게 할까요? 정기성 검토는요. 계속 책에서 정기성 검토에 대해 제가 신경 쓰지 말고 지나가라 그랬잖아요. 한 번만 연건 프로바빌리티 손으로 한 번만 그려보세요. 한 번만 그려보고요. 더 이상은 그릴 필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디로 가면 되냐면요. 기초통계학에 들어가서 밑에 보면 뭐가 있냐면 정규성 검증이라는 게 있어요. 정규성 검증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다 내가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밑에 보면 정규성 검사에 대한 검정 통계량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앤더슨 달링 테스트를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그냥 지나갈게요. 이것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도움말을 보면 자, 정규성 검토에 대해서 여기 이제 표준 편차를 검사하는데 앤더슨 달링 적합도라고 하는 것은 앤더슨 달링이라는 사람이 통계량을 만들었어요. 통계량을 만들어서 얘가 어떻게 되는지 검증하는 그런 통계량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세한 건 지금 배우지 않았지만 이걸 갖고 그냥 선택을 이제 할게요. 조금만 진행을 할게요. 누르면 정규성 검토가 이렇게 뜹니다. 정규성 검토. 우리가 원래 드렸던 거 드리려고 하는 거죠. 여기다 X를 넣고 여기다 백분율을 넣는데 이 백분율은 뭐에 따라서 정규 분포에 따라서 컨버전된 그런 놈이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요거를 순서대로 들어오는 거를 다 계산해갖고 정말 땅땅땅땅땅땅 찍어보면
이 선상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선상에 들어와 있는데 요 끝에가 조금 가운데는 어느 정도 많은데 요 끝에가 조금 벗어나는 형태가 돼 있네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 나와 있죠? 평균값이 얼마고 표준 편차가 얼마고 이걸 아는 거죠. 이게 얼마고. 그다음에 AD 값이라는 게 이게 앤더슨 더링 테스트에 대한 검정 통계량 값이고요. 우리가 검정 통계량을 몰라도 상관 안 해요. 우리가 뭐가 뭔다고 그랬어요? p-value를 본다고 그랬어요. p-value가 0.074. 0.074면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요? 우리가 1.5를 0.05로 하면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고요. 0.1로 하면 기각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P값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죠? 네? 우리가 P값이라는 게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죠? 보나, 김본, P값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지? 어? 보나, 들리니? 안 들어왔니? 수업 안 듣고 있구나. 알겠어. 그러면 김희정, 이정아, 네. 김희정? 여기서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P값이 0.074가 있어.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지? 가설 검정을 하려면? 네. 가설 검정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 이 데이터를 보고 내가 이게 가설이 맞냐 안 맞냐를 찾으려 그래. 그럼 우리가 알잖아. 평균이 네. 그림을 봤더니 느낌은 좀 벗어나 보이는데 많이 안 벗어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라고 말하는데 밑에 P밸류라는 게 덜렁 있단 말이야. 어? 우리 P밸류 네. 알잖아. 어? 네. 그러면 이걸 갖고 가설 검정을 하려면 뭐가 귀무가설이고 뭐가 대립가설이지? 안 쓰여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본인은 뭐가 귀무가설일 것 같아? 응? 여기서 뭐가 귀무가설일 것 같아?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P밸류가 덜렁 나와요. 근데 가설이 뭔지를 안 가르쳐줍니다. 사실은 뭐가 돼 있냐면요. 재밌는 게 통계학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게 규모가설이고요. 대립가설은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게 대립가설이에요. 그럼 아까 그 값에 의하면 뭐가 되는 거죠? 0.074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애매하죠. 근데 스트롱하지는 않아요. 내가 규모가설을 기각하기 이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규모가설 기각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네? 그럼 내가 뭐라고 합니까? 기무것을 기각하지 않는다. 그냥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무것을 기각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처럼 실질적으로 P밸류 값이 막 튀어나오는데요. P밸류 값에 대한 정확한 대립가설과 규모가설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P밸류를 값을 딱 가지면 가설 검정을 딱 하게 되면 항상 먼저 규모가설이 뭐지? 대립가설이 뭐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규모가 커서 대립가설에 대한 데피니션들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시 여기는 편이에요, 저는요. 그래서 이 가설 검정에서는 정규표를 따름이 규모가설이고 대립가설, 그러니까 확실히 따르지 않으면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규모가설로 입증을 합니다. 결정이 된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결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알고 싶은 게 뭐냐면 검정용하고 샘플 크기를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검정용하고 샘플 크기는 뭐냐면요. 자, 이 책이 무슨 이그젠플이냐면 compute the power of the test if the true mean distance is 261일 수가 없기 때문에 231로 제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이었을 때 얘의 파워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파워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러면 파워를 알려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쪽으로죠. 통계 분석의 검정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표본 크기랑 같이 있거든요. 거기를 들어가면 우리가 파워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통계 분석에 들어가서 검정력이라는 데 들어가서요. 1표본 t 테스트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테이블이 되는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여기서는 표본의 크기를 알고
차이를 알면 검정력을 구해줘요. 예?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표본의 크기는 100인 걸 알고 있죠? 100이고요. 내가 얼마만큼 차이를 알고 싶냐 하면 230에서 231, 즉 1만 떨어진 거에 대한 차이를 알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데 표준 편차는 지금 구했더니 뭐가 되겠어요? 표준 편차는 12.07로 내가 계산했어요. 옵션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옵션에 들어가 보면 뭐 요게 있네요. 가설 그게 있네요. 우리 옵션은 그 보다 크니까 하나니까 하나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잡아놓고 난 다음에 제가 확인을 눌렀어요.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검정력이 나와요. 즉 제가 이종오류를 구할 때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민값에서 얼마나 떨어졌다는 거에 대한 명확한 저희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1이라는 차이를 보려고 할 때 내가 표본 사이즈가 100이라면 검정력은 얼마다 하는 그림이 나오고요. 그거에 대한 그림의 검정력 표시에 대한 우측으로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차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정력이 한 20%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거에 따라서 뭐죠? 이런 검정력을 90%까지 올리려면 샘플 사이즈가 얼마나 됩니까? 하는 것도 여기서 해결해 줄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뭐죠? 우리가 뭐를 알아요? 검정력을 내가 원하는 검정력에 맞게끔 샘플 사이즈가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검정력에 대해서 샘플 사이즈를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즉 80%의 검정력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뭐니까 샘플 사이즈가 얼마야 된다는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하고요. 컴퓨터 기록을 또 잠시 안 하고 있네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디냐 뭐라고 하면 항상 이래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네. 다시 와서 그래서 두 모품견의 모르는 경우에 분산을 할 경우에 example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아까 페열에 있는 경우를 선택한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뭐죠? 등분사를 가정했을 경우와 등분사를 가정하지 않았을 경우를 올려놨고요. 이제 데이터 형식이 두 가지 형식으로 가능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타입 1이 이렇게 놓고 타입 2를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요. 실제 어떻게 가르치냐면 타입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고요. 무슨 템퍼리처라는 걸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이게 롱 타입이라고 그러는 거, 이걸 와이드 타입이라고 해요. 자, C2와 C3의 방식 각 열의 자체 열을 알아는 것으로 데이터를 입어넣는 것을 표별이 각각 열마다 있는 경우는 우리가 와이드 포맷이라고 말하고, 이 경우는 보기에는 편리하지만 단별량 분석에는 어려움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데이터, 제대로 된 데이터가 아니에요. 데이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데이터에 뭐죠? 타입이 뭐고 템퍼리처가 뭐다라고 데이터가 입니다. 실험 기획하거나 이런 데이터 할 때 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입력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타입이라는 팩터와 실제 내 측정값을 입력하는 이런 포맷을 롱 포맷이라고 말하거든요. 이런 롱 포맷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롱 포맷으로 입력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테이블에 볼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컴퓨터에 데이터를 넣을 때는 롱 포맷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값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 테이블을 바꿔서 만들어놨죠. 이렇게. 자, 바꿔서 만들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타입을 넣고 요거 카렌 페이스트, 카텐 페이스트 다 집어넣었죠. 이렇게 만들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놈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는 뭐가 되는 거죠? 부표본 분석이 되는데 내가 뭐가 되는 거죠? 부표본이 모두 한 열에 있습니다. 그러면 표본이 어디 있습니까? 표본이 뭐가 되는 거죠? 템퍼리처가 된 표본이고요. 표본 아이디가 바로 타입이 아이디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고, 옵션의 경우는 뭐가 됩니까? 지금 여기서 같냐냐 아니면 크냐로 만들었나? 뭐죠?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였죠? 크다는 거였죠? 요거를 지금 이렇게 하면 되겠죠. 분분사에서 가정할 거냐 안 할까? 하죠. 뭐 별 차이 없는 거니까. 예. 이런 경우가 나왔네요.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28이 또 27가 있구나. 예, 동일한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얘는 뭐가 된 거예요? 아까처럼 요걸로 분석한 거고요. C4하고 C5로 얘는 누구예요? C2, C3에 되는 거죠. 똑같은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보기엔 마치 이렇게 분석하는 게 입력하는 게 좋아 보이지만 실제 테이블은 이렇게 입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데이터 사이언스 모든 분석을 할 때 이렇게 입력하라고 지정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나중에 이게 그 단일 팩터가 아니고요. 요인이 2개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타입이라는 요인이 있고요. 또 뭐죠? 뭐 다른 요인이 있어요. 그러면 2개의 요인이 있으면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 수가 없어요. 네, 데이터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기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롱패물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리네 생각보다. 페어드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어드 테스트는 10-43번에 있는데요. 10-43번에 가보면 14D43번 43번에 가보면 10 individuals have participated in diet modification program to stimulate weight loss. 예, 다이어트네요. 예, 다이어트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과 후의 몸무게를 쟀다고 합니다. 무게를 쟀는데 예, 전과 후의 무게를 봤더니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거죠. 잘못 눌렀다. 하기 전과 하기 후입니다. 예, 각각 사람이겠죠. 10명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마다 몸무게 차가 무지하게 많이 나죠. 이 차이보다 이 차이가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인디펜던트 투셋이 아니죠. 얘는 뭐죠? 이 하나, 옵저베이션 하나는 뭐죠? 그 나름대로 갖고 있는 어떤 의미를 갖고 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거는 페어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분석하는 방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쌍채티 검정을 들어가야 되겠죠. 표가 한 열에 있습니까? 아니면 두 열에 있습니까? 두 열로 내가 집어넣었죠. 그래서 이거 0열이 아니라 각 표본이죠. 각 표본이 한 열에 있으니까 첫 번째 열에는 뭘 집어넣습니까? 비포를 넣겠고요. 두 번째 표현에는 뭐죠? 애프터를 넣습니다. 원래 이것도 이렇게 넣지 않는 게 맞아요. 원칙은요. 얘도 뭐죠? 인디비주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비포냐 애프터냐고 데이터가 나오는 게 더 맞는 겁니다. 근데 쌍태 검증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해놨는데 예,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95%라고 하고 귀무가설의 차이를 뭐라고 할까요? 다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죠? 그걸 했으니까 비포가 더 크다는 거로 해야겠죠? 의미가 있냐는 걸 물어보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눌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몸무게가 나왔고 표준편차가 나왔고 쌍태 검증에 대한 평균 차이가 나왔고 표준편차가 나오고 그죠? T-테스트가 나왔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우 시그니피컨트하다고 결과가 나왔죠. 근데 만약 이거를 내가 실수해서 어떻게 했다? 이거를 이 표본 검정으로 내가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표본 검정을 하고 아까처럼 각 표본에 있는 케이스로 해서 얘를 똑같이 뭐죠? 비포로 넣고 얘를 로 넣고 옵션을 등분산 과정을 해야죠. 하고 규모의 가설 차이를 크다로 하고 아주 다 됐네요. 그러고 나서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값이 전혀 다른 값이 나오죠. 전혀 다른 값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개를. 쌍태 검증을 하는 거에 똑같은 걸 한 겁니다. 자, 평균값 똑같고요. 표준편차 똑같이 구해졌습니다. 구해졌는데 여기는 합성 표준편차가 얼마가 나왔죠? 18.1kg 나왔고요. 얘는 표준편차가 얼마가 나왔어요? 3.20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얘는 뭐가 들어간 거예요? 사람의 차이가 이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람의 차이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워낙 차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즉, 이 차이가 사람의 차이예요. 나는 사람의 차이는 관심이 없어요. 약을 먹고 빠졌냐 안 빠졌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사람의 차이니까 에어레이스가 늘어나서 어떻게 되죠? P-밸류가 시그니피컨트 되지 않게 T값은 작은 값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죠? P값이 작은 값이 나왔고 T값은 큰 값이 나와서 의미 있다고 나왔죠. 자,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얘를 뭐로 검사했다? 상체 검사로 했는 경우하고 뭐죠? 투 표본 T-테스트를 검증한 거하고는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모델을, 이 데이터는 어떤 모델을 쓸 것인가를 내가 정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정해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내가
메뉴 드리븐을 할 때 메뉴를 할 때 탁탁 찍어야 돼요. 찍어야 되는데 내가 그 메뉴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면 찍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케이스에 있는 거 그냥 넣으면 다 돼요. 근데 내가 분석하려고 그러면 데이터를 뭘 넣어야 되지? 이거 왜 안 나오지? 왜 또 틀렸지?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예? 근데 이거는 모델을 알면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아웃풋이 나왔을 때 이 아웃풋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정확,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을 이해하셔야 되고 상당 부분을 이해했고 차이점이 뭔지를 분석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기업체에서 강의할 때는 이렇게 안 해요. 왜 그러냐? 얘네들은 PBL 보세요. PBL 어떻게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그니피컨트한 겁니다. 이제 끝나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엔지니어예요. 그리고 산업공학을 나온 엔지니어예요. 그렇다면 이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읽고 파악하실 능력이 있으셔야 된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미니탭으로 이 작업하는 거는 그냥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통계학을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따로 할애를 이제는 안 드리고요. 수업 시간에 그냥 하면서 강의를 하는 형태로 미니탭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니탭 지금 뒤에 부분도 제가 이거 해놓고 있거든요. 제가 그건 해드릴 거예요. 검정력에 대해서 제가 해드릴 거예요. 검정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그 하이스퀘어 테스팅 하는 거하고 뭐 분산 분석하는 게 있거든요. 그건 일단 보세요. 제가 나중에 검정력만 해드릴게요. 검정력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일단 배웠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시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